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날씨가 매우 덥죠. 비도 오고 습한 날씨에, 이런 날씨에는 보통 짜증이 많이 나죠. 괜히 예민해지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내시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어떠한 꿈을 꿨을 때 돈이 나간다거나 아니면 사고가 난다거나 몸이 아파진다거나 건강적으로 이제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흉몽에 속하는 꿈인데, 이런 꿈을 꾸었을 때는 3일간은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고, 또 때로는 내가 꿈자리가 안 좋아, 근데 건강이 안 좋아지는 꿈에 해당을 하면, 저 같으면 건강검진을 받아본다든가 병원에 가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 요즘 주식이나 비트코인 하고 계신 분들 지금 난리죠. 예. 저희 이제 요즘 문의 전화에도 많이 오는 게, 주식 언제쯤 올라갈까요? 비트코인 언제쯤 올라갈까요? 이렇게 의문을 갖고 전화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솔직히 이 부분은 지금 경기가 너무 침체되고 있고, 또 뉴스를 보시다 보면 내년은 더 심각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올라간다 또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구분을 두지 않고 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식이나 코인 그리고 통장 관련해서 이제 꾸는 꿈인데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든 아니면 내가 지금 근무를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는 어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꿈속에서 내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학교에 다니는 그 공부하는 성적이 떨어지는 꿈, 시험을 봤어. 근데 다른 때는 10등을 했는데 이번에는 예를 들어 꼴등을 했어. 이런 식으로 성적이 떨어지는 꿈, 이런 꿈은 내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일이 생기거나 주식, 비트코인 이렇게 투자한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하락의 기운이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꿈을 꿨어. 근데 통장에 돈이 1000만 원이 있었는데 빵원이 됐어. 이것 또한 내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꿈을 꾸셨을 때는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다시 산다는 그런 개념은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날은 부동산 가서 계약서를 쓴다거나 하는 것도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꿈속에서 또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이 있어서, 근데 그 꿈속에서 그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또한 재물 쪽으로 손재수가 있거나 손실을 봐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 꿈도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이제 투자를 하거나 어떤 주식 이런 관련 부분에서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는 일이 생기겠구나, 그 참고를 잘 하시면 아무래도 이것 또한 비껴갈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을 잃어버리는 꿈도 포함이 되고요. 친구, 연인,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을 남한테 뺏기는 꿈 또한 포함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실제로 돌아가신 분이 꿈속에서 또 돌아가시는 꿈을 꿨을 때, 이 꿈 또한 흉몽입니다. 네. 이 꿈을 꾸시면 내가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는 징조에 속합니다. 당장 내가 어디가 부러지고 째지고 이게 아니라 향후에도 당신은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집니다를 선몽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건강관리 어떻게 해야 되냐, 건강검진 자주 받아보고 검사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꿈도 잘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부부싸움, 또 마음고생 할 일, 쓸데없이 근심걱정이 생긴다, 이렇게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건강적으로 안 좋아지는 것, 정신적으로 안 좋아지는 것, 또 마음적인 고통, 이것 또한 사람이 살면서 겪지 말아야 되는 거에 다 속하잖아요. 몸이 아픈 거, 마음이 아픈 거, 정신적으로 아픈 거. 네, 이게 살면서 다 이런 쓰나미가 몰아치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루하루가 행복하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 꿈을 꾸시면 며칠 동안은 조심하고 또 건강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셔서
큰 탈 없이 미리미리 예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살아계신 분이 꿈속에서 돌아가셨어요. 이건 이제 길몽이에요. 돈이 들어올 일이 생긴 거다, 희소식이 들리거나, 또 가족 중에도 뭐 시험 합격, 아니면 취직에 성취를 이룰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로, 꿈속에서 여행을 갔어. 여행 갔는데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여기서 만난 사람이 헤어진 연인이다, 뭐 이성관계, 그리고 정말로 내가 싫어했던 친구,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을 만나는 꿈을 꾸셨다라고 하면 이 꿈은 나쁜 꿈입니다. 왜? 싫어했던 사람, 저 아이에 대한 기억은 다 지워버리고 싶어. 그리고 뭐 부부지간으로 지내다가 지긋지긋해서 싸움만 하고, 정말 나 저 인간 어쩔 때는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확 쏴주고 싶어, 이렇게 미운 마음이 드는 사람. 그래서 이혼을 했어. 근데 꿈속에서 여행을 갔는데 하필이면 왜 저 중생이 여기서 나올까? 별로 느낌이 실질적으로 좋지가 않죠. 그래서 나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꿈속에서 만났다라고 하면, 이 또한 내가 근심 걱정이 생기거나 인간의 구설 시비수에 오를 수가 있고 망신수가 뻗칠 수가 있다. 여기서 망신수에는 내가 쓸데없이 돈이 나갈 일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꿈도 잘만 기억을 해두신다면 본인들이 인생 살면서 보탬이 되실 일이에요. 왜냐면 꿈이라는 건 예지몽, 선몽, 분명히 뭐 꼭 직성이 세고 사주팔자가 세서 꿈을 기똥차게 꾼다, 이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꿈을 꾸긴 꾸는데 기억을 못하는 분이 계실 거고요. 또 긴가 민가 이거 꾸긴 꿨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 분이 이제 계실 거고, 이렇게 이제 꿈을 꾸고 일어났는데 너무 선명해, 꼭 눈앞에 보인 현실 같아. 이 꿈은 100% 뭔가 의미가 있는 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꼭 아셔야 될 게, 개꿈이다 이런 의미보다 내가 또렷이 기억이 나는 꿈은 뭔가 앞으로의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지몽, 선몽을 해준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네 번째로, 차 사고 나는 꿈이야. 차라리 차 사고가 나서 피가 막 철철철 나는 게 좋은 꿈이에요. 요건 길몽이야. 근데 차 사고가 났어. 근데 몸이 막 차 안에서 부딪히니까 몸이 덜컹덜컹덜컹 막 그 울림이 느껴지거나, 아니면 피도 안 나고 그냥 누구한테 두드러 맞은 것처럼 아프기만 해. 어디가 뼈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이런 꿈은 흉몽에 속합니다. 피를 보면 길몽. 피가 나지는 않고 몸이 아프고 부딪힘의 그 진동에 의해서 몸이 막 출렁출렁 거리는 그런 꿈은 나쁜 꿈이다. 금전의 손실, 그리고 건강의 악화, 그리고 사람으로 부딪히는 뭔가 악의 기운이 다가온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다섯 번째, 싸움에서 지는 꿈. 꿈속에서 막 싸웠어. 뭐 부부간에 싸우든 옆집 아줌마랑 싸우든 이제 어떤 사람과 싸웠을 때 지는 꿈은 우리가 또 그것도 있죠. 사람인지 귀신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꿈속에서 얼마나 싸웠는지 일어나니까 여기 팔이 너무 아파, 이런 경우도 있어.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진짜로 꿈속에서 얼마나 싸웠는지 막 팔이 아플 정도로 진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사람과 싸우든 귀신과 싸우든 싸웠을 때 결론적으로 이기면 내가 좋은 거지만, 지는 싸움은 실제 상황에서도 안 좋은 거지만 꿈에서도 뭔가 흉몽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냐? 자, 싸움에 졌어. 병이 들거나 하는 일마다 뭔가 꼬이고, 그리고 나를 자꾸만 가로막는 사람들이 생기거나, 내가 실질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떠한 업적을 일어났는데 다른 사람한테 뺏기거나, 만약에 이건 실질적으로 그 손님이 이런 꿈을 꾸고 저한테 해석을 해달라고 전화가 왔었어요. 진급을 얼마 안 놔두고 있었는데 진급운이 있었어, 제가 점을 봐도. 근데 이제 꿈 얘기를 듣고 근데 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꿈을 해석을 하자면 본인은 2등 열차를 타게 돼 있습니다. 1등은 따놓은 단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분명히 다른 사람이 가져가야 될 입장입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해석을 해드려서. 근데 꿈을 해석을 하면 이 내용이 맞아요. 라고 했는데, 며칠 있다가,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안 됐다고 연락이 오셨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꿈에는 분명히 정확히 기억나는 꿈은 의미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제 싸워서 지는 꿈은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 입장. 뭔가 다 이뤄놓고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그런 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께서도 다 잘 알고 계시는 꿈인데요. 이가 빠지거나, 뭐 깨지거나 부러지는 꿈. 이거는 가까운 분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앞니 같은 경우는 내 가족, 내 측근, 내 지인, 가까운 자리에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조상님이 꿈속에서 어두운 얼굴로 나타나셨을 때, 이것 또한 흉몽에 속하죠. 뭔가 근심 걱정이 생기거나 집안에 우환이 끓거나 건강했던 분이 병이 악화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안 좋은 또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 반대로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서 환한 얼굴로 아이고 내 새끼들 하면서 이렇게 환한 얼굴로 계시다고 하면 나간금전이 들어온다거나 또 어떤 진짜 생각지도 못한 돈이 들어온다거나 문서를 잡게 된다거나 근데 이 문서로 인해서 내가 몇 년 후에 결과론적으로는 큰 돈을 만질 일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꿈에서 또 나체가 되는 꿈. 내가 옷을 입고 있다가 하나하나씩 다 벗어서 나체가 되는 꿈. 이 또한 흉몽에 속합니다. 꿈에서 옷을 하나도 입지 않는 건 결론은 내가 뭔가 치부책, 내가 감추고 싶은 비밀을 다른 사람한테 이제 들킬 일이 생기거나 또 예를 들어 뭐 지금 요즘 많이 나오죠. 이 이빨 임플란트, 오스템 임플란트 그분도 횡령. 예. 그리고 뭐 그 이후에도 계속 횡령 사고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만 알고 있는 그런 비밀이라고 감추고 있었을 텐데 이런 게 이제 자꾸 드러나잖아요. 이렇듯 나체가 되는 꿈, 내가 감추고 있던, 내가 잘못했던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져서 그걸로 인해서 관제, 구설, 시비수가 따르는 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걸려서 드러나는 그런 문제에도 해당이 되고요. 내가 어떤 큰 잘못을 했는데 이게 걸릴까봐 맨날 걱정 근심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죄진 사람은 그렇죠. 계속 불안하고 초조한 이런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런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꿈이란 내 심리 상태에 의존해서도 꾸게 돼 있습니다. 내가 너무 항상 주의가 좋고 지금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고 기운이 좋아져 신바람 나 그러면 꿈에서도 좋은 꿈을 꾸게 되고 근심 걱정이 많고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면 이렇게 심리 상태가 기운이 전해지기 때문에 꿈에서도 분명히 본인 마음을 꿰뚫듯이 그런 해당하는 꿈을 꾸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9번째로 이 손톱이 상하는 꿈, 부러질 수도 있겠고, 뭐, 아니면 상처가 금이 갈 수도 있겠고, 그죠? 이런 꿈 또한 흉몽에 속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나 어떤 큰 이제 트라우마가 생길 일, 진짜 뭐 사람한테 크게 놀래서 잊혀지지 않는 그런 무서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뭐 우울증이 걸린다거나 그런 이제 피해 의식이 강해진다거나 공황장애가 온다거나 이런 이제 내가 정신적으로 어떤 큰 충격을 받아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파묻혀가지고 힘든 세월을 보낼 수도 있는 그런 꿈이에요. 그리고 금전적으로 또 크게 손해를 보실 일이 생긴다. 예. 그리고 차라리 꿈에서 손톱을 깎아버리세요. 그냥 깎으셔야 돼. 뭐 삐뚤빼뚤 깎든 잘 깎든 그건 상관없고 차라리 부서지거나 상처를 입는 것보단 깎아서 버리시면 일이 잘 해결된다. 뭔가 짤짤뜻뜻하면서도 안 되는 일들이 잘 풀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머리카락이 길어지는 꿈. 딱 생각을 해도 뭔가 일이 길어진다. 흉몽에 속하니까 근심 걱정이 생긴다. 그리고 요만한 근심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게 더 심각한 상황까지 갈 수가 있고 처음에 그냥 이렇게 둘이서 싸운 일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막 무리 속에서 내가 혼자 이 10명을 다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쓸데없이 내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할 일이 생기거나 누명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반대로 길었던 머리카락을 자르는 꿈은 길몽이에요. 내가 근심 걱정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게 해결이 되고 어떤 다른 사람들, 귀인들이 발복을 해서 내가 혼자 헤쳐나가지 못한 일에 대해 있어서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흉몽과 길몽, 꿈에서도 다 얘기해주고 이게 다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단 우리는 인간인지라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요즘 금전 때문에 근심 걱정하시는 분들, 또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놓고 너무 하락세가 나오니까 당장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심지어는 나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런 얘기도 이제 듣고 있거든. 근데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인생은 살면서 하는 공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면서 태어날 때부터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실패도 해보고 또 때로는 그 실패의 맛을 보고 더 열심히 살아서 또 그만큼보다 더 큰 성공을 또 맛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시간이 힘드시고 버티기 어려우시더라도 꼭 좋은 세월이 올 테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화이팅 하셔서 나중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길을 충만하게 쌓아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명화당 처녀보살은 항상 모든 분들이 다 각성바지, 우리가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자체가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연이 필연이 됐으면 좋겠고, 서로에게 피해 안 주고 정말 꼭 필요한 인연, 그렇게 되도록 명화당 처녀보살이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드리고 최선을 다하는 무속인 제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여지껏 이제 영상 올려드린 것 중에 생각을 해봤더니 대박 나는 꿈, 로또 복권 맞는 꿈, 이런 이제 좋은 꿈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뭔가 이제 준비하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뭔가 대책이 마련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죽음을 암시하는 꿈에 대해서 몇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 또 생각이 든 게,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병세가 안 좋아서 이제 병원에 계시다가 어느 정도 가족분들이나 지인들이 마음의 준비를 할 수가 있고, 아프신 분도 내가 이때쯤이면 이제 다 정리정돈을 하고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마음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진짜 아무것도 준비하지도 않은 채 갑자기 겁살 맞았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죠. 급살 맞았다, 이런 표현. 그러니까 해운년 운세가 정말 안 좋아서, 아니면 어디 안 좋은 기운, 상갓집을 잘못 갔다 와서, 그리고 결혼식집을 잘못 갔다 와서 주당을 맞아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내가 안 좋은 운이 들어오니까 죽음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점사를 보다 보면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분이 들어오실 때는 사람은 한 사람이야. 근데 뒤에 시꺼먼 물체를 데리고 오시는 분도 있단 말이야. 이건 이제 저승사자예요. 근데 처음에 신을 받고 이런 점사를 저승사자가 따라와서 감히 이런 말을 하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사람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경험담을 한번 얘기하자면, 그 말을 너무나도 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둘러 얘기를 했는데 얼마 안 있다 그 집안에 그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신령님이 주실 땐 또 어떠한 이런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꼭 이 사람이 이 집안에 상을 당하실 일이 있습니다 해도 저승사자를 물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분이 이만큼 나쁘면 또 행위를 해서, 무속적인 행위를 해서 신령님 전에 빌어서 명예명주를 이어놓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도 나 지난밤에 이런 꿈 꿨어, 무서워, 찝찝해, 우리 집안에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마음만 두근두근 되지 마시고 꼭 무속인 선생님과 의논 공론해서 이 방법, 어떤 방법이라도 써서
집안의 안 좋은 기운을 물리칠 수 있냐에 대한 그런 부분도 의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죽음을 암시하는 꿈.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항상 좋은 꿈도 우리가 꿈을 꿨을 때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있죠. 생생하게 기억이 나야 돼. 근데 이런 이제 나쁜 꿈, 흉몽도요. 기억이 날 것 같은데 긴가 민가 이런 거 말고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꿈. 예, 그리고 꿈을 꿨을 때 남들은 보통 이런 꿈이라고 하면 좋다라고 하는데 본인 스스로는 기분이 왠지 찝찝하고 뭔지 모를 불안감이 든다. 그럼 이건 흉몽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사람은 자기만의 고유의 그런 직감, 육감이란 게 다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아는 거예요. 네. 그리고 꿈을 꾸고 불안한 마음이 들고 뭔가 이제 자불안석이야. 괜히 왠지 심장이 벌렁벌렁 된다거나 이런 느낌이 들면 이것 또한 흉몽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흉몽을 꾸거나 죽음을 암시하는 꿈을 꿨을 때 꼭 누가 돌아가신다 이런 의미보다 어떠한 이제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죠? 예. 예를 들어 사고수 조심하세요. 뭐 동쪽으로 가지 마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일이 일어날까? 이런 이제 반신반의한 마음보다는 그래 동쪽으로 가지 말라 했으니까 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더 현명하실 거란 얘기예요. 자, 첫 번째로 버스나 기차를 딱 탔어. 근데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본인 혼자 탈 자리만 딱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 다른 사람들은 다 노래를 부르고 신나 있습니다. 예. 이 상황에서는 꿈에서라도 딱 그 버스에서 당장 내리셔야 합니다. 이 버스나 기차는 본인을 좋은데 여행을 시켜줄 그 버스가 아니라 상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상여고, 그리고 그 안에 꽉 차 있는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는 즐거워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곡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꿈을 꾸셨을 때는 꿈에서도 이런 이제 어떠한 반응을 취하실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취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버스나 기차에서 얼른 내리시면 안 좋은 일은 비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침대 옆에 신발이 놓여져 있어. 나란히. 근데 신발이 한 짝밖에 없네? 이건 뭐예요? 신발 한 짝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군가, 내 친구가 됐든 지인이 됐든 내 가족이 됐든 누군가 한 사람과 이별을 할 순간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계단을 올라가서 산의 정상도 되겠죠. 계단을 올라가든 어떤 높은 데 딱 올라갔는데 문이 있어. 문을 열고 나가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것 또한 죽음에 관한 문제,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꿈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제발 나가지만 않으시면 돼요. 문을 열고 나가지 않으면 그냥 사고에서 끝날 수가 있지만 열고 나갔을 때는 여러분 뭐 어떠한 집안에 안 좋은 일들이 분명히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저승사자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제자길 가기 전에 꾼 꿈인데 너무나도 꿈을 꾸고 깼는데도 너무 생생한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네 집에서 같이 이제 컸기 때문에 그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 그 앞에 이제 장판을 깔아놨었어요. 근데 꿈속에서 정말 옛날 전설의 고향에서 봤던 저승사자 두 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공중부양을 하고 있었어, 분명히. 근데 저는 이제 방에서 자고 있는 상태였고 책을 딱 펼치더니 나와라. 이름을 딱 생년월일 이름을 딱 부르시더라고. 근데 한 번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 귀에 울림, 그게 3번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라고 했을 때 그 순간 제가 이제 안 나가면 더 큰일 날 것 같아서 꿈에서도 얼른 현관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그 장판에 무릎을 딱 꿇고 싹싹 빌었어요. 정말 이번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는 앞으로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착하게 어려운 사람 도와가면서 목숨도 살려가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정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냐라고 저한테 다시 되물었어요. 이건 진심을 다해서 정말 약속드리는 겁니다 라고 했더니 책을 딱 접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꿈에서 딱 깼는데
이렇듯 어떤 분들이 나왔을 때, 나와서 내 이름과 주소라든가 뭐 생년월일을 3번 호명을 했을 때, 이거는 죽는다의 의미를 담고 있는 꿈이에요.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고, 아니 그러면 왜 선생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라고 이제 되물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도 생각을 하면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착하게 어려운 사람들 도와가면서 살려가면서 살겠습니다. 이 말이 지금 무속인이 돼서, 어차피 저는 태어날 때 그런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신령김전에서 시험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얘가 그럴 자격이 됐는지, 마음의 준비가 됐는지, 그런 이제 테스트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살려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으로 돌아가신 조상님들, 조상님들 중에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도 될 수 있고, 내 형제 일신도 될 수 있고, 사촌의 육친도 될 수가 있어. 돌아가신 양반들이 꿈에 나와서 이리 와 같이 가자, 뭐 같이 갈 길이 있다 하면서 손을 막 내밀었을 때, 이 손을 벌컥 잡았네? 이것 또한 이승이 아닌 어떠한 죽음을 택할 수 있는 그런 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아프신 분들이나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꿈을 꿨을 때, 조상님이 나와서 손을 내밀었을 때 이런 꿈을 꾸시면 어떠한 이제 마음의 준비가 또 되는 거잖아요. 이제 내가 드디어 이제 갈 때가 됐나 보네, 이런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지만, 젊으신 분들이나 어떤 이제 뭐 그런 죽음에 관련해서 생각지도 않은 분들은 정말 청천의 날벼락이죠. 그죠? 죽음이란 건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신 받기 전에는 어떤 힘든 세력이 많고 풍파가 많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래 죽어버리자 그냥 그냥 확 죽자. 그래서 어떤 시도도 해봤었어요, 솔직히. 근데 내 목숨이 내 목숨이 아닌지라 그것도 결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제작기를 가면서 정말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사후 세계는 분명히 있고, 또 이 주어진 삶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져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정말 무서움과 위기감, 그런 게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진짜 난 죽기 싫어, 이 마음이 되게 강해져요. 뭐 자랑이 아니라 나한테 이런 재주를 주셨고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능력으로 아픈 사람도 낚아줘야 되고 마음의 치유도 해야 되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이게 제 보람이에요. 살아가는 이유가 있고 또 살아감에 있어서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죽는 건 진짜 싫고 정말 생각하기 싫고 겁이 너무 나요.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즘 이제 경기도 어렵고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어떤 누구는 때로는 정말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점사를 볼 때도 살아서 못해요. 진짜 이제나 저제나 버텨도 안 되는 거, 요즘은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셨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죽음은 결코 쉬운 것도 아니고, 또 죽는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날은 분명히 오기 때문에. 잠시 잠깐 다른 얘기를 했는데,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죽음을 암시하는 꿈. 무궁무진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제가 많이 들어보고 또 접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뭐 많이 들어보신 얘기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내 일이 아니니까 스쳐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런 걸 잘 새기고 계시라는 의미에서 또 한번 꼬집어 드리는 겁니다. 자, 그 상대방의 어떠한 이제 다른 사람이 해골이 돼서 나오는 꿈, 이런 꿈 또한 죽음에 관련한 꿈이거든요. 이건 이제 질병, 사고에 대한 위험이 닥쳤다라는 걸 미리 꿈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승사자가 진을 친다, 이런 의미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해골을 봤다, 이런 꿈을 꾸셨으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걔 꿈 꿨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 그러면 아는 데가 있으면 꼭 가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뭐든 일이
좋은 일은 생기면 좋은 거지만 나쁜 일이 일어난 다음에 그때 돼서 후회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니까 미리미리 예방하고 대책 마련을 합시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출산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병아리가 물에 빠져 죽는 꿈. 요런 거는 어린아이가 그 이제 물에 빠져서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뱃속에 있는 임산부가 아이를 잃을 수도 있는 꿈에도 해당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늙은 오이 한 개 따서 이렇게 내가 손에다 쥐고 있는 꿈. 요런 꿈 또한 뱃속의 태아가 어떠한 이유 불분명하게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거. 요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강을 건너는 꿈. 자, 우리 왜 요단강 건넌다 요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리고 우리가 굿당 이제 굿을 할 때, 무속적인 행위를 할 때도 조상님들 천도를 시킬 때 용선을 타고 가십니다. 네, 이렇듯 이제 배를 타고 강을 건넌다. 요단강 건너는 꿈이에요. 이건 뭐냐? 죽음을 의미하는 꿈에 분명히 속합니다. 더군다나 제일 정확한 건 그 배를 운전하는 뱃사공이 따로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갔는데 그 배에 뱃사공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집안에 상을 당할 수 있는 운.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또 제 개인적인 꿈인데 이건 제가 지금도 너무 생생해요.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날 딱 꾼 꿈인데 저랑 같이 알고 지내던 법사님께서 아유 처녀보살 여기 빨리 강 건너와 그러시는 거예요, 꿈에서. 그래서 아니 거길 왜 건너가요? 제가 성질을 막 냈던 게 그것도 생각이 나거든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빨리 강 건너와서 여기 와서 발 씻고 가야 돼. 알았어? 근데 제가 꿈에서 강을 건너가서 발까지 씻었네요. 근데 그때 딱 이제 꿈에서 딱 깼을 때 아차 싶었어요. 근데 집에 전화했는데 이미 이제 그런 꿈도 이제 강을 건너가서 내가 어떤 내 신체 부위, 손이나 발을 씻는 꿈 또한 집에 상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꿈에 해당이 됩니다. 그날 꿈도 너무 생시 같아서 다시 이제 생각하기도 싫은데 이렇게 이제 꿈이라는 건 예지몽이에요. 알려준단 말이야, 분명히. 근데 보통 사람들이나 뭐 저도 인간인지라 또 때로는 미련해서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또 지금뿐만 아니라 그날 당일날도 제가 얼마나 가슴 치면서 후회를 했는지도 또 생각이 나네요. 내 가족이나 지인이나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없어진다는 거 그 자체 진짜 꼴 보기 싫은 사람 말고는 나랑 친하고 내 마음 알아주고 내 측근인 사람들이 누군가 어느 날 없어진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슬프지 않나요? 그 생각만 한다는 자체가. 그죠? 자 이제 뭐 여러 가지 꿈들이 있는데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유산의 우려가 있는 꿈, 또 요걸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죽은 잉어를 보는 꿈. 이제 강에 갔는데 잉어가 죽어서 물에 둥둥둥 떠 있다. 이런 꿈을 꾸시면 유산과 관련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가마를 타고 떠나는 꿈. 이 또한 이건 이제 나 말고 우리 가족이나 주위에 어떠한 분이 돌아가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죽음을 암시하는 꿈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좋은 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었지만 이 꿈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일에 닥쳐서 미리 닥쳤을 때 놀라지 마시고 미리미리 꿈으로도 충분히 예지하고 또 예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안 되는 예시지만 이런 꿈을 꾸셨을 때는 꼭 그냥 혼자 넘기지 마세요. 충분히 살릴 수 있고 또 기회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주위에 아시는 분들이나 뭐 무속인 선생님들께 꼭 의논공론 하셔서 잘 풀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 만땅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